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수우파 패널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윤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결과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실패한 순방이다. 총체적인 무능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용비어 천가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빈손, 굴욕 외교부터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번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어떤 평을 내리고 싶으신지 좀 들어보죠. 장 소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보수파 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방은 처음이 아니었느냐. 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순방은 처음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을 보면 참모들의 무능과 무지가 또한 억지가 드러난 순방이었고 대통령의 격이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의 격에 맞는 말을 하셨느냐. 그것과 관련한 논란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본인들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외교적인 순방 성과를 다 그냥 보자기로 한 방에 싸가지고 갖다 버린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그러한 비서고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러한 억지스러운 변명의 태도, 방어 논리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황당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러한 모습들은 소수의 강력한 지지층의 환호를 받고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라는 여러 가지 울타리는 칠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에게는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러한 평가와 인식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집단이 저런 식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국민들은 그들을 선거에서 심판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네. 조용히 계시다가 투표장에 나가서 심판하세요. 그게 바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던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면은 이거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민심을 받들어야 되고 또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에 계시는 의원들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저러면 다음번 선거 못 치릅니다. 30% 갖고 선거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분들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국민 여론하고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모습, 오기로 자꾸 그걸 부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거든요. 지금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어떤 외교나 뭐 아무것도 안 남는 외교는 없을 거예요. 뭐 정상들끼리 하다못해 눈도장이라도 찍는 거 아닙니까? 만나면 다음번에 만났을 때 아 그때 당신 만났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거예요. 뭐 우리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콧바람이라도 쉬어도 배우는 거 있다 이런 속된 말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자 외교 무대에 나갔을 때 대통령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성과가 비록 좀 적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국민적 기대가 큰데 그걸 충족하지 못했을 때 평가가 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교 안보 쪽, 통일 쪽 이런데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기자를 제가 잠깐 만났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자 외교 경험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외교 라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김성환 국가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요. 김태호 뭐 1차장도 마찬가지인데 다자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다자 외교를 가지고 성과를 낸다고 말했으면 될 걸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해서 양자회담으로 뭔가 성과를 낼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열 것처럼 아주 흔쾌히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설명했어요. 결과적으로 섣불리 발표를 한 네.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대는 기대감대로 심어주니까 그냥 진짜 눈도장 찍기식 외교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걸 지금 과대평가하고 부풀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성과를 얘기하는 거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차라리 자신 없으면요, 그냥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의전을 철두철미하게 따지는 외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이 다자 외교 무대 나갔을 때 다른 정상하고 혹여 뭔가 좀 저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외교 형식적인 측면에서 뭔가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정상에다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외교 프로토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막 굴욕스럽게 가가지고 48초 만나겠다고 하고 일본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 억지로 가가지고 일본 언론 표현에 따르면은 만나겠다고 쫄라가지고 겨우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나니까 많은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나만 좀 드릴게요. 2016년에 독일어 사전에 메르켈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다, 혹은 망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메르켈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르켈에서 따온 거예요. 20년 동안 메르켈 총리가 그 집권을 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신중하게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20년 동안 정착되면서 일종의 독일의 한 정신처럼 만들어져 지배하는 뭔가의 정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란 그렇게 신중하게 추진하면서 뭔가의 자신의 국가 입장이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이전 정부하고 달리 갈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함이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선명하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고를 크게 치고 온 그런 외교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어제 했죠. 해외 순방에서 돌아와서 오늘 아침 첫 출근이었는데 약식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였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 그러면 언론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의미였고요. 게다가 진상 규명까지 언급을 해서 다시 좀 다른 국면으로 이 사건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삼일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말했는데 파문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굳이 거짓말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니까요, 이 사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말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건 말은 또 바꾸면 그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통은 봐요. 언론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기자한테 해명할 때, 검사한테 뭔가 설명할 때 말하고 나중에 말이 다를 경우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판사들도 보통 판결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런 부분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 그냥 접어두고요. 대통령실이 처음에 밝혔던 입장은 사적 발언이다,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거였어요, 기자들한테. 두 번째, 김은혜 홍보수석이 한 16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밝혔나요? 그때 얘기했을 때에는 EXX 비속어는 썼는데 바이든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날리면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XX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이 XX도 하지 않고 야당도 지칭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것까지도 부인을 했죠? 그러면은 그 윤 대통령이 뭔 발언을 한 건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진실성을 믿을 수가 일단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이 사안들을 온 국민을 청력 테스트 하면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할 문제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거예요.
글쎄요. 윤 대통령이 발언이 거칠어서 윤 대통령이란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빨리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유감 표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끊어주는 게 좋은데 예. 지금 상황은 발언을 오히려 MBC라고 하는 지상파 방송사 좌표 찍어서 MBC가 왜곡 보도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광우병 사태와 같은 그런 왜곡 보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신문사를 그 방송사를 마치 진상규명을 하듯 검찰이 압수수색해야 될 것처럼 고발도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일은 과방위원들이 고발한다는 또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게 가는 거는 언론사 뭐 윤 대통령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번 유엔 총회 자리에서도 21번 자유연대 얘기했잖아요. 자국민 자유연대도 자유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외국 나와가지고 자유연대 외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 사태 이후에 예. 일종의 언론 탄압이 진행됐다는 게 그 객관적인 평가거든요. 예. 블랙리스트 만들었고요. 출연진들 대거 교체하고 뭐 노조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사장 교체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들고 국가 정보기관들 사적으로 활용하고 일종의 댓글 부대까지 운영하는 이런 일들로 연결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예. 우려되기도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겪었던 입장으로서는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15시간 만에 나왔던 김은혜 수석의 대통령실 해명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XX들이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국회를 향한 발언이었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확대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출근길 발언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잖아요. 네.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뭐 나중 문제다. 내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중 문제다. 일단은 왜 이게 보도됐는지 이런 식으로 왜곡 보도된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밝히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이 계속 바뀌어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을 모실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대통령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후보 시절에. 저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그런 비겁한 대통령 안 될게요. 저는 잘못한 거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저 그냥 과감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저 같은 사람은 야 문재인 정권과 다른 그러한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환호를 했던 거였는데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 또 기시감이 들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창 넷플릭스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수리남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드라마죠. 예. 그것을 보니까 그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과 집사는 목사가 얘기하면은요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하고 아멘이에요. 네. 오류가 없는 목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대통령을 둘러싼 집단, 집권 여당이 종교화가 되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대통령은 잘못한 거 없어. 저분이 잘못할 리가 없어.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민심과 괴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다음번에 정치인으로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은요,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민심이 어디 가 있나 안테나를 갖고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권력자의 입과 눈과 생각과 판단, 머릿속 그것만 하면은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럼 그냥 그 사람 종교화 시켜가지고 그냥 그거 따르면 되죠. 대표라고 하는 분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저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전 정말 이번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 분들에게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참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은 건 여당 내에서도 대응이 다 달라요. 말도 서로 맞지 않고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귀국한 지난 24일 밤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불의를 방관하는 것이 불이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일이죠. 박진 외교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대여 강경투쟁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장 소장님?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 같아서는 정기국회 때 예를 들면 정기국회 때 여러 가지 법안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 예산안 국회 때 예산도 처리해야 되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원하는 법안, 예산 아마 동의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제대로 국정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식으로 야당을 구석으로 모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분들이 자꾸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좋아요. 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당연하죠. 왜냐하면 물타기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옛날에 정말 잘못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타기 해야 희석이 좀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경쟁자가 이제 대통령은 경쟁자가 이재명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국민을 보고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직도 대선 연장 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주는 것 자체가 전 좀 잘못됐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한동훈, 박진 이런 분들에 대한 해임 건의안 내겠다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하여간 사사건건 다 트집 잡고 그냥 브레이크 걸고 국정 운영을 못하도록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거의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예.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만한 다른 정치적인 세력이 없어요. 중진 의원이나 어른도 없어서 이러한 감정상의 갈등이 크게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피해는 국민들이 보겠죠. 예. 뭐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 뭐 당연히 이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권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은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김서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좀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발언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예.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는 데 부합한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스럽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잘못은 자기네가 저질러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궁지에 몰리고 나니까 일종의 적개감 같은 걸 표현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서 자기들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권력이라는 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힘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자꾸 사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욕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과거 우리나라 정권들이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건 네. 다 알면서도. 근데 지금 딱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거기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2일 날 이게 논란의 발언이 이제 전해졌잖아요. 그때 장성철 장하고 저하고 같은 다른 방송에 출연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진다. 네. 이럴 때에는 민주당도 좀 대안을 만드는데, 비난을 하기보다는 대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외교라인 문책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정상회담 만들어놨는데 이거 문책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좀 절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 당부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놔두고 옹호하지 마라. 대통령이 실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뭘 잘못해도 보호하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에서는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와줘야 한다. 이쯤 되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명 이제 유승민, 홍준표 두 정치인 말씀하셨지만 예.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거나 아니면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정말 놔두고는 옹호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정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만의 정치만 하다가
다수의 국민을 지배하려고 들 거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부정하려고 할 거고요. 나중에 가서 모르겠어요. 심판을 어디까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책임, 그것에 따른 폐해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 고스란히 떠안는 이런 나쁜 정치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예. 예.